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스페인 영화 추천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은 제가 스페인 영화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는 덕후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긴 몰라도 한 100편은 넘게 봤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재미있게 본 영화들이 아주 많지만 저의 취향은 최대한 자제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 최대한 여러 가지 장르를 좀 공평하게 골라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10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영화는 스페니쉬 어페어라는 코미디 영화인데요. 원제는 오초 아페이도스 바스코스라고 해서 바스크 지역의 8가지 성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을 혹시 아시나요? 그 스페인 북부지방에 위치해서 그 지역만의 정체성과 독특한 문화, 언어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영화는 세비야 청년 라파엘이 바스크 지방의 똑부러진 여성 아마야에게 한눈에 반하면서 시작돼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사람과 북부 바스크 사람, 한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영화는 안달루시아 지방과 바스크 지역에 존재하는 고정관념들을 극대화시켜서 우스꽝스럽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스페인 각 지역마다 역사, 문화, 언어 차이를 알고 보면 유머의 깊이가 더 살아나는 영화예요. 2014년에서 스페인에서 굉장한 흥행을 거두면서 그 뒤로 2편 그리고 3편까지 만들어지는데요. 2편에서는 이 남부 안달루시아와 바스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남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연인 사이에서 그 삼각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새롭게 등장한 남자는 이번에는 카탈루냐 지역 바르셀로나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이 편 그 영화를 보시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카탈루냐 사람들,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구나를 아마 웃으면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1편을 재밌게 보셨다면 2편도 추천을 드리지만 3편까지는 아니에요. 스페인의 여러 지역 간의 그런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알고 보시면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 이상으로서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페인의 어떤 문화와 지역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특히 더 추천드릴게요. 네, 두 번째 영화는 스페인 감옥 영화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셀 211입니다. 신입 교도관 호아는 근무 첫날 예기치 않게 감옥 안에 갇히게 돼요. 문제는 하필이면 그날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 그는 죄수인 척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죄수들의 보스 말라 마드라에게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진짜 감옥처럼 숨막히는 분위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헷갈리는 긴장감, 끝까지 본인의 신분을 탄로내지 않고 폭동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가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훌륭한 스릴러입니다. 특히 주연을 맡은 배우 루이스 토사르의 연기가 정말 일품인데요. 저의 최애 배우이기도 한 그 작품으로 스페인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그 고야 어워드의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사회 시스템과 인간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 시간이 순삭되는 정말로 강력한 스릴러 작품입니다. 저는 스페인이 스릴러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스페인이 스릴러 맛집이라고 할 때 그 맛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주방장이 누구냐? 바로 오리올 파울로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인비저블 게스트는 그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요. 스페인 스릴러 영화 계보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밀실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심리전, 그리고 반전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젊은 사업가가 자신의 정부와 함께 호텔에 있다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승률 100%의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줄줄이 밝혀지는 진실과 거짓, 그리고 그 사이의 틈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아무튼 이 작품은 각본, 연출, 연기 3박자가 완벽하고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지섭, 김윤진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자백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됐었죠. 만약에 이 인비저블 게스트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국판 버전도 같이 보시면서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영화의 주인공인 마리오 카사스가 또 나오는 영화를 하나 더 가져와봤습니다. 더 바라는 작품이에요. 바르셀로나의 어느 평범한 아침, 한 동네 바에서 낯선 사람들이 우연히 모이게 돼요. 마치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지나칠 법한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인연이 피어나는 그런 휴먼 드라마인가 싶은데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는 한 남자가 쓰러지고 그 순간부터 모두의 휴대폰이 먹통이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갑자기 총성이 울려요. 사고가 났나요? 테러? 아니면 전염병? 아무도 모르는 채 사람들은 바 안에 갇히고 마는데요. 이 영화는 폐쇄 공간에서의 인간 심리를 정말 리얼하게 보여줘요. 이 이상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나가려는 고군분투를 보여주면서 이 영화는 계속 보는 사람에게 너라면 어떡하겠어?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그냥 단순히 스릴러라고 부르기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릴에 더해서 그 인간 사회의 뭔가 그 생존 본능, 이기심, 그리고 무지에서 비롯되는 공포,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되기로 이타심까지 이게 굉장히 뒤죽박죽 엉켜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사실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영화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갈림 속에서도 쉽게 잊혀지지는 않아요. 왠지 그 보고 나서도 며칠 동안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굉장히 묘한 잔상을 남기는 영화였어요. 1972년 우루과이 럭비팀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면서 극한의 추위와 고립 속에서 72일간의 생존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생존 과정은 가히 충격적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인간성이 이 영화의 핵심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더 인간다워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랄까요? 자극적인 전개나 극적인 클라이맥스 없이도 2시간의 러닝타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그 진중한 질문에 대해서 영화를 보는 나도 내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저는 무려 30년 전에 그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서 에다 너크가 주연을 했던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이미 봤는데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또 영화 관련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시네마토그래피가 정말로 어메이징하고 그리고 연출 기법이라든가 그리고 비헐리우드의 어떤 그런 감성과 터치로 태어난 이 작품을 봤을 때는 그때하고는 또 느낌과 감동이 또 달랐어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순간도 눈에 띌 수 없었던 작품이었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차가우면서도 뭔가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2시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수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중앙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고 위층부터 밥상이 차례로 내려와요. 가장 높은 1층에서는 최고급 음식이 넘쳐나지만 아래층으로 갈수록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층에 배정되는지는 단순한 운. 이 설정 하나로 영화는 묻습니다. 과연 인간은 자발적인 나눔이 가능한가? 그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에 선한 의지만으로 충분한가? 이게 단지 상상 속 감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영화의 무게가 있어요. 더 플랫폼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층수가 랜덤으로 바뀌고 누구든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조적 현실은 바꿀 수 없고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기적인 인간들, 하지만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룰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룰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설득보다 폭력이 필수라면?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을 반영해서 밥상을 차리고 이 전체 감옥을 디자인한 어드민의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해피엔딩은 없고요. 오히려 이 보는 사람 각자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스스로 그 결말을 해석해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는 내내 무겁고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보고 나서도 계속 뭔가 이 의미에 대해서 한참 곱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 더 플랫폼 이 영화는 아무에게나 쉽게 추천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할 그런 걸작인 것 같아요. 주인공은 명망 있는 외과 의사.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둔 뭐 하나 빠질 데 없는 성공한 아버지죠.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또래 불량배들에게 잔인하게 폭행을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분노한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집요하게 진실을 쫓고 필요하다면 손에 피를 묻힐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렇게 착한 아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관객은 이 아버지가 느꼈을 충격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영화의 제목이 나의 아들이 아닌 당신의 아들인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이건 단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아들을 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인 당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 처음에는 스릴러처럼 시작을 하지만 끝은 굉장히 조금 심리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가 많지 않고 대사보다는 그 배우의 표정이나 어떤 그런 시선 그리고 액션도 거의 없지만 그 망설임,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배우의 연기로 잘 표현이 된 영화인 것 같고요. 이런 역할을 주연 배우 호세 코로나도가 굉장히 잘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긴 호흡으로 진지하게 봐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특히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그리고 특히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본 부모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코미디 영화인데 사실은 잘 뜯어보면 스페인의 뭐 정치, 지역 감정, 축구 그리고 약간의 음식 문화까지 이렇게 버무려서 잘 들어있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약간 웃픈 코미디예요. 등장인물은 바스크 지역 분리주의 무장단체 에타의 멤버 4명. 그들은 스페인 남부의 평범한 아파트에 잠복합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지령이 오고 드디어 위대한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지령이 안 와요. 계속 안 와요. 며칠이 몇 주가 되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자 그들은 그냥 이웃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라는 신분을 숨겨야 하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너무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 리모델링 업체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앞집 아줌마가 우리 욕실 좀 고쳐달라고 하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혁명 자금 마련, 욕실 수리까지 합니다. 게다가 하필 지금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스페인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막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온 동네가 스페인 우승을 바라는데 사실 바스크 지역, 특히 에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스페인은 적이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응원을 못하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의심할 테고 이런 그들의 딜레마가 우스꽝스럽게 표현됩니다. 이 영화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살짝 진지하게 보자면 그 에타라는 실존 단체 그리고 바스크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스페인의 어떤 하나의 스페인을 위한 국가 통합에 대한 문제와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까지 실감나는 굉장히 이 스페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풍자 그리고 유머로 되게 좀 진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인비저블 게스트의 오리올 파울로 감독의 작품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기억은 그대로인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면? 폭풍의 시간은 이 간단한 가정 하나로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비 오는 밤 우연히 25년 전의 소년과 연결된 한 여자는 그 아이를 구하게 되고 그 순간 그녀의 현실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남편도 딸도 직업도 모든 게 달라진 다른 시간의 현실 속에서 눈을 뜨는 거죠. 처음엔 저런 게 어딨어 싶은 설정인데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진심으로 감정이입을 하게 돼요. 이게 그 감독의 힘인 것 같아요. 타임슬립이라는 설정을 미스테리와 감정의 드라마 그리고 반전과 결합시켜서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상황을 끝까지 그 종이의 집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 교수 역의 그 알바로 몰테를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영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타임슬립이나 시간여행 그리고 평행우주 세계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느새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마지막 영화인데요. 이 원제목 톡톡은 제목부터 조금 센스가 있어요. 톡톡은 일단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고 그리고 강박장애를 뜻하는 OCD의 스페인어 약자이기도 해요. 이렇게 센스 있는 영화 내용도 범상치 않죠. 스페인의 한 정신과 대기실, 각자 강박증을 가진 6명의 환자들이 우연히 같은 시간에 진료를 받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는 안 오고 결국 우리끼리 서로를 치료해보자 하면서 모임을 시작하죠. 하루에 손을 수백 번씩 씻는 청결 강박을 가진 블랑카, 불을 껐는지 문을 잠갔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안나, 계산과 정리정돈에 집착하는 에밀리오, 그리고 모든 말을 2번씩 반복해야만 하는 말버릇이 있는 릴리, 바닥에 있는 선을 밟지 못해서 엎혀 다니는 청년 오토, 그리고 뚜렛 증후군이 있는 페데리코. 이 조합만 봐도 벌써 심상치 않다 싶은데 영화는 절대 이들을 희화화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시선과 따뜻한 공감으로 그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서 웃음과 연대, 치유를 이끌어내죠.
단 한 공간, 그 정신과 대기실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인데도 잘 쓰여진 극본 덕분에 전혀 지루할 틈이 없는 영화고요. 되게 유쾌하고 코믹하게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얼마나 그 타인의 어떤 다름을 이상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그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정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기준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는 영화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영화를 본 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그런 것도 살짝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끌리시나요? 사실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조금 그나마 대중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조금 모아놓은 건데, 영화를 보시고 스페인 영화가 조금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조금이나마 흥미를 갖고 더 찾아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스페인 영화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미있는 스페인 영화가 있으면 저에게도 댓글로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